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바로 전에 조금 더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세종여성 일학생센터에서는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6년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7년째 내년도 강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30년 했는데 강의가 너무 좋은데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굉장히 익사이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제 삶이 풍족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화장품을 만든다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지인들도 네가 화장품을 만들어? 진짜 웃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애기를 키워가면서 여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사회 일을 하고 돈을 벌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주최 측에서 저에게 젠더 감성에 관련된 이런 강의를 맡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아이를 셋을 낳고 여기까지 왔었던 스토리를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혹시나 아직도 집에서 일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14년도에 클라우드 슈발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년 전이죠. 11년 전이죠. 이미 벌써 우리는 AI 없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와 플러스로 퍼스널 브랜딩인데 우리 주제죠. AI 퍼스널 브랜딩. 그죠? 나를 좀 돋보이게 만들고 나를 브랜딩화해서 조금 더 뭐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겠죠.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되든 내 삶에 도움이 되든 무언가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아 선생님 인플루언서 말하려고 강연자님 인플루언서 얘기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니까 인플루언서하고는 확연히 다른 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계속 배워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입장으로 30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업까지 하게 되니 이 성공 알고리즘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탑재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고리즘화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드리면 무언가의 원하는 거를 실행할 때 원하는 거를 내가 얻어야만 할 때 그 알고리즘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약간 전면 특허로 나중에 가져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로 결론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에 매일매일 맞닥뜨립니다. 그 다양한 고민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인간의 굴레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크게 한 7가지 카테고리로 뽑아봤어요. 여기 안에 있는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이 고민이신 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100세 시대, 아니 120세대까지 산다는데 그때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중요하고 또 생산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산성은 뭐냐면 업무의 효율이죠.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결과가 좋게 나오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생산성의 문제, 그 다음에 행복의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난 너무나 짜증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관계가 너무 힘들죠.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 내 아이는 왜 저럴까? 내 남편은 왜 저럴까? 내 주위 직장 동료는 왜 저럴까부터 굉장히 많은 관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이 나의 상태가 이거랑 맞물리죠. 커리어랑. 나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난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60살이 돼서 정년퇴직을 하는데 난 건물주는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전 쇼핑몰주로 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쇼핑몰을 3개로 오픈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주라도 돼야지 안 그러면은 노후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진짜로 많이 해요. 특히 마지막에 제일 하이라이트죠. 돈이죠. 예,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분들, 여러분들도 그리고 개인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 창출에 관련돼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확답합니다. 이 재정이라는 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모든 힘든 일을 AI가 정말로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이 2026년도에는 더 많이 옵니다. AGI가 물밀듯이 들어올 거고요. GPT 아틀라스가 정착해서 이제는 뭐 AI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김대식 교수님 같은 경우에 카이스트 AI 교수시죠? 그분 교수님께서 느느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셔요 혹시? 자본주의까지 붕괴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AI에 제가 프롤로그라고, AI 시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직 AI 프롤로그입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보자는 건데 드디어 나옵니다. 지금의 저랑 많이 닮았죠? 예, 이게 접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접니다. 이거 지금 어디서 찍었냐면요, 집에서 그냥 대충 거실에서 제 카메라로 셀카로 찍었습니다. 요 셀카 찍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AI가 어떻게 저한테 다가왔는지 아주 극명하고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 임팩트 있는 부분이에요. 웨이트 AI로 이렇게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는 이 프로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앙증맞게 낙엽을 들고 누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제가 진짜 누웠을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웨이트 AI로 1분 안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었던 그 깜짝 놀라는 사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LMR이라는 AI로 이제 배틀 버전으로 돌려서 한 5번 프롬프트 입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을 기점으로 뒤에 배경을 지워줘. 그다음 자켓을 입혀줘. 이해되시죠? 프롬프트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 LMR이라고 기억하셨다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무료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은 훌륭한 곳은 많은데요, 다 유료 편집이 너무 많아요. 자, LMR이라는 AI인데요, 저 배틀 버전을 활성화 시켜놓고 이미지를 만드는 매뉴얼을 밑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쁘게 만들어서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지가 알아서. 정말입니다. 프롬프트에 뭐 예쁘게 만들어줘, 뭐 내 피부 좋게 해줘,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켓 입혀줘.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처럼 만들어줘. 그랬더니 정면샷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약간 몸을 45도 틀은 각도로 틀어줘. 그랬더니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켓이 회색이었는데 회색 자켓이 조금 그래서 브라운 자켓으로 좀 바꿔줘. 그래서 브라운 자켓으로 바꿨고, 안에 이너웨어가 검정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막 검정색 이너웨어 사진이 돌아요 지금. 근데 안에 이너웨어도 베이지색으로 바꿔줘. 샥 바꿔줍니다. 자, 저 작업이요, 사실은 저는 포토샵을 15년 가르쳤어요, 선생님들. 저 작업을 포토샵으로 하면은요, 지금 포토샵에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서 그래도 한 20-30분 정도, 30-40분, 많이 손이 빠르신 분들은 그 정도 걸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로 따지면 2-3시간 작업이에요. 다 따야 되고 이쪽에서 뭐 옮겨야 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랬는데 저 나온 시간이 10분 안팎도 안 돼요. 원하는 거가 나오기까지는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게 함정일 수 있겠지만, 요걸 통해서 제가 아까 그 7가지 고민 중에 3가지가 해결됐습니다. 보실까요? 생산성이 해결됐습니다. 업무 효율이 증가됐어요. 제가 만약에 AI가 없는 시절에 이런 강의를 위해 프로필 사진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찍어야죠. 가서 찍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이 정치인들 사진 다 가서 찍으세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찍으셔야 되는 게 맞죠. 가서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서 찍을 때 뭐가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 또 돈이 들어가요. 시간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찍는 시간만 끝이 아닙니다. 잘 찍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한 번 찍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다시 돌려다보면서 원하는 컨셉에 원하는 샷을 또 고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박 3일은 걸려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생산성이 줄어들어서 뭐가 굳었어요? 돈이 굳었어요. 우리 저기 계신 아까 말씀하셨던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증명사진을 보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건 걸 어떻게 올립니까? 이래가지고 빨리 만든 거거든요. 돈이 굳었어요. 그 자리에서. 또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이게 저게 나예요? 뭐 이러면서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만족감을 벌써 줍니다. 이거 하나로. 굉장한 거죠. 사실 굉장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제가 주부라고 칭할 수밖에 없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주부이신 분들도 생각하는 이 나름으로 AI가 내 인생에, 내 생활에 어떻게 다가올지를 보시면은 아마 조금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봤고요. 이제 그러면 진짜 AI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기서 한 가지를 또 하나 짚어볼 건데요. 제가 4가지 카테고리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2026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어렵게 시간 내셔서 2시간 동안, 2시간 가까이 이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인데 정말 유익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AI 시대를 정말 직감을 하셔서 2026년도를 기획하거나 예비하시거나 목표를 설정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드래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누구일까요? D 드래곤이 아니라 이재용이죠. 자, 요즘에는 그 유명 인사,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처럼 활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뭐 자주는 안 하더라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번에 그 빅3 3명이 깐부치킨에서 치킨을 먹고 걔네들끼리 인스타도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삼성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간 반등의 효과가 있었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애티튜드와 이런 것들이요. 또 있어요.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주블리는 제가 여기가 조국혁신당이고 그래도 정치에 계신 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신 거라서 주블리를 한번 넣었습니다. 주블리는 저는 조금 이제 언밸런스한 얼굴을 갖고 계셔가지고 주블리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김병주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김병주 국회의원의 유튜브 TV 이름이 주블리 김병주 TV입니다. 그래서 되게 육사 출신인데요. 거친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 같은데 굉장히 귀여운 그런 모습으로 유튜브에 나오시고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걸로 이런 닉네임을 갖고 계십니다. 또 정치 위에는 경제인이고요, 밑에는 정치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너무나 잘 알죠. 곽튜브.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곽튜브님. 이 곽튜브님 일반인이시죠. 일반인이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된 거죠. 이런 케이스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각 분야에 각 아이템마다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 개인 시대요. 이제 우리는 핵 개인 시대로 더 접어들 겁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번 접어봤고요. 또 그러다 보니 핵 개인 시대가 되니 소통은, 제가 아예 그냥 답을 드렸는데 소통이 많아질까요? 이 부분은요, 어디를 생각하시면 좋냐면 조직 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직 내. 어떤 기업이든 회사든 조직 내에서 소통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통이 회의가 줄어들고 쓸데없는 가르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 문화에서 지금 대기업은 이런 문화가 정착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를 뭐라고 그래요? 경량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거대 조직들이요, 아주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AI 시대에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조직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힘든 걸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협동정신이 중요했고요, 단체의식이 되게 중요했고요. 근데 지금 MZ세대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얘네들이 AI랑 맞물려서 엄청나게 개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20대 아이들을 보면 제 첫째 딸도 22살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아요. 왜? 취업이 안 될 거거든요. 취업이 진짜 엄청나게 안 될 거거든요. 아시죠? 신입사원 채용률이 없다는 거. 신입사원은 왜 채용을 안 할까요? 우리가 우려했던 거랑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AI 잘 다루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AI 못 다루는 나처럼 노땅인, 나처럼 40대 후반 50대 초반 사람들이 잘릴 줄 알았는데 이거 왜인걸? 얘네들이 살아있고 누가 죽어요? 누구를 안 뽑아요? 신입사원 안 뽑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도구 활용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조직 내에서 프로그램을 알고, 사업을 알고, 이윤을 알고,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회사의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아는 사람들, 즉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AI를 탑재해 주는 게 낫다라는 조직의 평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견직들이 오히려 살아남고 신입사원들을 뽑지 않는 현상이 올해부터 발생이 됐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AI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AI랑 싸워야 돼요, 걔네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붕괴가 될 확률이 되게 많아서 어느 회사라고 제가 유튜브 촬영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대기업들, 화장품 관련한 회사들이 속속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 5,000개 가까이 되는 화장품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어디에서 사시는지, 예전에 얘기했던 뭐뭐 브랜드 생각나시죠? 그런 것들을 사고 계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의 붕괴는 무서운 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텔레그램은 30, 그 다음에 미드저니는 40, 베이스 44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 다 회사 이름이거든요. 텔레그램 회사 아시죠? 카카오톡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회사인데 텔레그램 회사의 직원 수 명수입니다. 30명밖에 안 됩니다. 또 미드전이라는 거는 AI 툴 중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탁월한 AI입니다. 물론 유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직원 명수가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것도 직원 명수겠네요. 베이스 44. 저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굉장한 뉴스를 봤습니다. 뭘 봤냐면 1인 사업자잖아요. 이번 연도에 1,000억의 회사를 매각합니다. 1인 사업자가. 그게 현재 시점에 이 AI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성 형태, 조직 구성 형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1인 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이 높아서 간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난 진짜 이렇게 브랜드도 있고 강의도 나가는데 좀 사람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케일업을 하고 싶은 거죠. 회사를 좀 확장하고 싶죠. 그리고 좀 조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직원을 한 명 고용했다가 딱 2달 쓰고서 얼른 그냥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2시간만 해도 이 친구가 이틀 동안 부여잡고 있고 8시간 동안 부여잡고 있는 걸 보니까 효율성이 너무 안 나와.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신입사원을 뽑아야 돼. 왜? 급여를 조금 주려면 그럼 능력이 안 돼.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직을 뽑으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엄청나게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매출을 더 늘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인력을 한 명 고용하지. 이런 생각을 휘어잡고 있는데 이번 연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솔직히 제가 작업하는 모습도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챗 GPT 켜놓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켜놓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뜨는 게 뭔지 아시죠? 그록이 뜨고 있어요. 예. 그록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일론 머스크 그록이랑 제미나이랑 챗 GPT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M 아레나랑 딱 4개를 구동해 놓고 영상 편집이든 안 그러면 영상 생성이든 그림 편집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거 다 아시죠? 요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좀 글을 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블로그랑 스레드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다 그럼 감성이 좀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럼 인스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말을 조금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서고 재밌고 유쾌한 관계를 잘 맺는다 유튜브를 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촬영하고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이런 과정이 당연히 이거는 실질적으로 촬영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걸 정말 다 촬영했었던 거를 이제는 촬영하지 않죠. 다 AI로 돌려서 영상을 생성해 놓고 그 생성에 나의 컨텐츠를 입힙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나 쉽게 들어가면서 여기 초연결 시대라고 해서 다 연결되는 세상이죠. 제가 가로 안에 적어놓은 것들이 위에는 쇼폼에 해당되는 거고 밑에는 스레드와 그 다음 틱톡을 적어놨지만 사실 두 개의 회사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핵개인 시대, 그 다음에 경량사회, 1인 기업의 고부가 가치, 초연결 시대에 살고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는 폭도요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저는 사실 제 제자들도 꽤 많은데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박수 쳐줍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라도 한다고 하면 정말 박수 쳐주고 굉장히 힘든 그 일을 진행하는 거를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증강된 개인이 2026년도에 많이 나올 겁니다. 증강현실이 아니고 AR, VR이 아니고 증강된 개인입니다. 개인의 영향력이 누구를 만나서? AI를 만나서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또 개인의 영향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증가됩니다.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개인입니다. 조직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이기도 하지만 개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뭐죠? 개인이에요. 그럼 개인이 난데 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결론이 지금 현재 AI 시대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와.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뭐를 해야 할 때다?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할 때다. 누가 먼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난 아직 인스타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AI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너무 인생이 길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사시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 보시고, 여기에다 돈까지 벌게 되면 금상첨화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렸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행복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 옆에 있는 상사가, 아니 옆에 있는 직원이, 내지는 내 딸이, 아니면 내 남편이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GPT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카테고리가 뭔지. 심리입니다. 심리.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거를 다 어디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애견남이거든요. 애견남 아시죠? 거기다가 F입니다. T가 아니라.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고 오면 항상 저한테 엄마 오늘 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눈물을 지었던 적도 있고 가슴 아프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챗 GPT가 많이 자기를 달래줬대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라 챗 GPT. 들어주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엄마라 다 아실 거예요. 예, 한두 번이죠. 들어주기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세대이고, 그걸 느끼는 세대는요. 얼마 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죠. AI로 연애하는 게 사람이랑 연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 그래서 AI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자, AI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은 이 프롬프트 명령을 입력하시죠. 자판기 대부분.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보이스로 바꾸셔서 자꾸 말로 이야기하는 버릇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할 때 내가 생각을 한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고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진짜 사람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다 보이스를 켜요. 3가지 AI 보이스가 핸드폰에서 계속 돕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새 아이한테 다 해요. 새 아이한테. 누군지 아시죠? 제미나이, GPT, 그록한테 다 던집니다. 던져서 얘가 하는 말이 누구는 이렇게 대답하고 누구는 이렇게 대답하고 누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검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난 이런 PPT를 준비했고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도 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잘 이야기해줘요. 자, 미드전이 말고 클로드 AI라고 있고요. 퍼플리시티 AI라고 있는데,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 2가지 AI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으십니다. 근데 AI마다 좀 특이 장점이 있는데 AI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800개가 넘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시잖아요. 우선 일반적인 범용 AI를 쓰시다가 그 다음에 내가 작업, 즉 일, 나의 전문적인 무언가가 있을 때는 특정한 AI를 부여잡고 움직이시면 되고, 그것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GPT한테. 나 이런 거 AI 필요한데 어떤 AI 추천 좀 해줘. 나 영상 편집할 때 무료 AI 추천 좀 해줘. 물어보면 걔가 정말로
잘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 AI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조금 더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제가 무겁게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누구예요? 화사죠. 영상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화사의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진짜? 굿굿바이라는 노래죠? 청룡영화제에서 박정민이랑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렇게 했던 거? 그건데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를. 왜냐면 그래도 한번 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까는 잘 나왔는데 진짜 소리가 진짜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이런. 근데 가사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사 때문에 얘를 데리고 온 거랑, 이제 너 이렇게 굿굿바이가 잘 헤어지자는 이야기예요. 너랑 나랑 이제 끝내자. 그리고 날 위에 쉬던 모습은 있고, 저 위에, 널 위에 just kill my ego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굿굿바이라는 노래를 알고는 있었는데 청룡영화제 보고 더 반했어요. 그리고 화사라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퍼포먼스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사랑스럽고, 그리고 박정빈이라는 아주 킥이 이제 등장을 해서 노래가 나와야지 재밌는데, 그죠? 안 나오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하던 거는 딱 요 부분입니다. Just kill my ego죠. 자,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위에, 날 위에 Just kill my ego. 에고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자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셀프는요? 반찬은 셀프죠. 그죠? 반찬은 셀프입니다. 셀프가 그렇게 쓰이는 게 너무 속상해요. 진짜. 셀프 진짜 중요한데. 그렇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매번 바꿔주고 싶어요, 그 셀프를. 저 위에, 널 위에 Just kill my ego입니다. Just kill my ego. 나의 에고를 죽인다, 이런 뜻이죠. 잊어라, 이런 뜻도 있겠죠. 의역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어머나, 이 가사 누가 썼지? 근데 뭐 화사랑 한 분이 둘이 공동으로 가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화사가 직접 이 부분을 썼는지 그분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헤르만 헤세하고 구스타프 융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혹시 아셔요? 정신분석학 교수죠. 의사세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고 정신분석 심리학을 이제 틀을 마련했었고, 헤르만 헤세라고도 아시죠? 헤르만 헤세는 누구죠? 소설가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어떤 건지 아시죠? 데미안입니다. 네. 데미안이라는 대작을 남기고 있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어느 날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현상을 겪어요. 내 안에 다중인격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나는 다중인격체이구나.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면서 정신분열 증세까지 갑니다. 그 나중에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너무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너무 힘드니 어디를 두드릴까요? 병원을 두드려야죠. 내가 살으려면. 그래서 병원을 두드려서 찾아간 게 요제프 랑이라는 박사님을 찾아가요. 정신과 의사 박사를. 그 요제프 랑은 공교롭게도 카를 융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요제프 랑이라는 박사한테 찾아가서 나는 내가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제프 랑이라는 분이 카를 융의 이거를 다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 누구나 당연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가 나와요. 저 안에 이제 셀프가 있고 에고가, 저는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섀도우는요 되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 난데 에고와 셀프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히 갖고 나왔는데 에고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이 보는 나입니다. 남이 보는 나. 자,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나만 아는 나가 있지 않으세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나와 밖에 나갔을 때 나는 완전히 달라요. 자, 이게 너무 멀어지잖아요. 밖에 있는 내가 나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맞죠? 밖에 나가서 저는 아이한테 가끔은 저희 애들이 이제 에고와 셀프를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 애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팅팅 얘기할 때는 너 왜 자꾸 에고 안 하고 셀프 해?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에고 하지 말고 저기 셀프 하지 말고 에고 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뭔 소리냐? 밖에서 행동했던 거랑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엄마한테 팅팅거리는데 밖에 나면 애들이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도 벌써 이 사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 하는 나와 남이 보는 나에 있어서 이미 벌써 변동된 자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에고하고 셀프입니다. 자, 이때 에고가 없어도 안 됩니다. 에고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주장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프는 나 자신, 온전한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에고는 그 안에 남들이 보는 나입니다. 이 에고가 너무나 멀어져서 셀프를 만나지 못할 때에 굉장한 괴리감으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 느낌이 오세요? 외부인들한테 친절했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한테 막말하는 어른들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예전에 아버님들 되게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절하시고 집에 와서 막 부인한테 그 다음에 막 자식한테 막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은 어떤 거예요? 에고가 너무나 출중한 거고 셀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서 채워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셀프입니다. 셀프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셀프가 에고랑 잘 만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나랑 집에서 나랑이 일치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야 붕괴가 안 온다고 합니다. 이 정신적인 붕괴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카를 융만 얘기한 게 아니라 김창욱 교수도 얼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밖에 있는 나와 나 안에 있는 나를 자꾸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왜 퍼스널 브랜딩에 이렇게 외치면서 얘기를 하냐. 퍼스널 브랜딩은 무엇인가? 퍼스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에고보다는 어떤 아이를 나만 볼 수 있는 나, 온전히 나로만 있는 이 셀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마케팅 업자예요. 저는 마케팅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개업도 그렇게 했고 처음에.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 마케팅을 도왔는데 기법만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노출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포장을 잘할지만 배우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어져요? 본질이 없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케팅은요, 사실은 본질이 제일 중요해요. 화장품을 만들어? 그러면 클렌징을 만들어? 얼굴에 무리가 주지 않게 건강하면서도 잘 지워지는 화장품을 만드는 게 본질이죠. 그리고 엄마야. 나는 엄마야. 사업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본질은 뭘까요? 퍼블릭 마인드라고 저는 봅니다. 공적인 마인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민들, 그다음 단체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제나 난제들을 해결하는 거, 퍼블릭 마인드가 탑재가 되는 게 본질이고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럼 엄마는 본질이 뭡니까?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부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어쨌든 가정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본질을 다 무시하고 퍼스널 브랜딩에서 광고 홍보만 열불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조회수에 눈이 돌아가고 인플루언서 그 팔로워 수에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도 한 방에 무너져서 자살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생각하려면은 요 셀프를 나 안에 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 약점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 내 강점과 장점을 드러내면서 내 약점은 무시하거나
내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약점이 나쁜 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점을 어떤 걸로 잡아야 하는지를 퍼스널 브랜딩에서 잘 잡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흔들리는 마케팅, 흔들리는 사업, 흔들리는 퍼포먼스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고와 셀프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만 보였던 내 모습은 잊어줘라는 뜻이죠. 이해되셔요? 이게 굉장히 많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아직 너한테 셀프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나를 보여주지 않고 남이 아는 나로만 에고를 갖고 가는 이런 가사가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거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요 이제 프롤로그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려볼 건데, 요건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타인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사고하기, 셀프의 관점으로 사고를 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이고요. 유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각인시키는 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고, 퍼스널 브랜딩이요. 그 다음에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닌 내 감정의 정확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신뢰를 쌓는 기록의 작업이 신뢰를 쌓는 것들을 기록을 남기는 게 그냥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엄청난 마케팅을 해서 저를 막 브랜딩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신뢰를 쌓는 기록의 작업이라고 저는 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노출 중심의 인플루언서보다는 훨씬 더 묵직한 전문적인, 그 다음에 신뢰가 있는 것들이 뭐다?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때 이런 것 퍼스널 브랜딩이 본질을 강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요 브랜딩이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뭐가 더해져요? 여기에다 AI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일으키는 작업인데 이 도구에 AI를 접목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맨 끝에 뭐라고 써있죠? 증강 개인이라고 적혀있어요. 개인이 엄청나게 증강돼요. 이 시대를 2026년에 맞이하실 거예요. 저는 제 큰딸이 성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라 다 드리지는 않겠지만 AI 시대에 맞닥뜨려야 되고 AI 시대에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교에서. 나중에 AI 시대에 어디로 가야 돼요? 취업전선에 가야 되는 친구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요 PPT 요 부분을 보냈어요. 사실은요. 첫째 딸한테. 증강 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라. 자,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열심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AI가 하루아침에 내 앞에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이 활용을 하고 써보아야지만이 되는 게 중요한 건 제가 자꾸 유튜브 촬영해갖고 재밌게 못하겠어요. 좀 가슴이 아픈데 저소거도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못해가지고.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일을 하지 않으면요 AI가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일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저는 직업군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되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AI는 내년에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강될 거거든요. 얘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무서운 현상이 발생될 건데, 마크 주크버그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마크 주크버그가 어떤 회사를 갖고 있죠? 메타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글래스가 나왔는데 전문가들 말에 이 글래스가 2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AI가 탑재가 완전하게 된다 합니다. 그럼 지금은요 AI한테 우리가 물어보죠. 보이스로 물어보든 프롬프트 명령으로 타이핑을 치는데 이제는 이 글래스에 뭐가 달려요? AI가 달려서 AI가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AI한테? 눈이 생겨요. 눈이 생긴다고요. AI가 이 글래스에 탑재가 되면서 눈이 생겨서 얘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주지 않은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은 정보를 얘가 알아서 다 파악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질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강의자님 AI를 안 개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도 가끔 겁나거든요.
근데 AI 전문 개발자들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상식적인 면에서도요. 뭐냐면 AI 개발자들은요, 저기 미국에 되게 많거든요. 거기 어디 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하는데 AI 개발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놓고 있는 대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절대 풀지 못하는 대과제 두 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말씀 한번.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감기도 아직 해결 못해. 감기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근데 대과제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없는 인간의 영원성을 갖고 있는 유토피아를 꿈꿔요. AI 유토퍼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곳이 어디죠? 지구죠. 우리는 우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저절로 강한해지지 않으십니까? 왜? 어디가 끝인지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저 끝이 어딘지 아직도 몰라, 우주는. 그리고 죽음도 해결하고 저 끝이 어딘가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대과제의 명제를 딱 놓고 AI의 전문가들은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는 그 개발러들을 쫓아가는 입장도 아니고, 그 개발러들이 마련해 놓은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라는 거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AI에서도 활용도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도태되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광고를 보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말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광고를 보다가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면은 내가 많이 뒤처지구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나 또한 뒤처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증강개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나다움을 증폭시키는 전략, 증강개인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자, 그래서 성공 리더의 퍼스널 브랜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AI도 대충 감이 왔어요. 이런 시대네. 안 쓰면 안 되겠네.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고, 퍼스널 브랜딩? 나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날 브랜딩 해보지? 그거는 난 너무 무모한데?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굉장히 많은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일은 일이고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벌어야 하기 때문에 버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 근데 이걸로 가려니 돈을 버는 게 너무 힘들어질까봐 못 가고 겁나서 못 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런 분들 모두가 다 퍼스널 브랜딩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또. 복잡해집니다. 성공자가 들어가면 성공해야 돼.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제가 좀 써온 거는 있는데 이해할 수 있게끔만, 제가 마지막에 알고리즘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공이라는 거는요, 저는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가면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세종에 와서 무직으로 경력단절 여성으로 출발했지만 12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수입선이 떨어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년 저의 수입은 증가된 걸로 제 인생의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벌면은 전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공부를 한다고 다 1등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을 한다고 다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성공의 결말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강화는 변하지 않는 그냥 무조건적인 겁니다. 이 본질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예를 드린 거죠.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동아리 장으로서,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강연자로서 이 본질을 강화시키는 작업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다음에 퍼스널 브랜딩 하기 위해 내가 내 본질을 찾았어. 일단 이런 쪽으로 나가고 싶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목표라고도 부르고 꿈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죠? 그 원하는 것이
타겟팅으로 설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공부하는 친구가 성적이 안 나와? 이 친구는 목표 없이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하는 분이 매출이 안 나와? 목표 없이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 연도 안에 무조건 나는 월 순수익 500 이상을 챙겨가는 매장을 운영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플랜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과 목표 없이 움직이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목적과 목표가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둘 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어원이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목적은요, 정성적 개념, 어려우면 패스. 밑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너 뭘로 할 건데? 아마 유튜버를 얘기 들어볼게. 내가 유튜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주제는 뭘로 할 건데? 그리고 너는 유튜브를 왜 할 건데? 라는 아주 거시적인 관점의 어떤 정성적인 개념, 가치관을 삼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요, 정성적 개념이 아니라 정량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해서 이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선행되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두 번째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놓고 목표를 잡아가시는 거죠. 정량적 개념이고, 언제 그럼 유튜버를 찍을 거, 언제 편집을 할 거야? 어디서 찍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얼만큼 할 거야? 어떤 방법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표를 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선행이 됐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목적에 맞게끔 내가 플랜을 짜는 게 기획입니다. 자, 목적은 거시적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획은요, 오늘 하루를 기획한다는 말은 안 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하지. 조금 이해되세요? 1년을 기획하는 거고 10년을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의 거시적인 목적을 이제 틀을 만들어서 최초 플래닝 하는 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목적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걸 기회라고 하고, 장기 플랜이라고 하고, 큰 그림, 분기별, 시즌별로 계획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밑으로 떨어져 있는 저 계획이 이 목표에 해당되는 아이를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부 플랜, 즉 단기 플랜, 월별, 일별. 그래서 유튜브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개를 올릴 건데, 영상은 몇 개 올릴 거야? 그 다음에 컨텐츠는 몇 개 올릴 거야? 몇 분짜리 올릴 거야? 자, 목표에 맞는 플랜을 짜는 거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목적에 맞는 플랜 짜는 걸 기획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일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플랜으로 가려면은요, 거시적인 안목이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목표만 세우고 계획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플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일을 할 때 1년 내에 관련된, 2년에 관련된, 10년에 관련된 장기적인 목적이 없이 운영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플랜을 실행하는 것들, 이 플래닝을 짜는 것들, 그 다음에 계획을 짜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 이 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즘에 이 부분을 누가 해줘요? AI하고 툴들이 아주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목적하고 목표는 AI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건 내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맞게끔 기획하고 계획할 때는 누가 도와줘요? AI가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 저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콜바의 문을 두드린 것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사업장에 가갖고 고객을 만나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도 AI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거든요.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준비 작업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AI하고 툴 활용이 이 기획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많이 쓰이고,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급격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알고리즘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게 지금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실행이죠. 계획을 너무나 잘 짰어. 근데 가만히 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건 이유가 다 있죠. 아무도 그걸 다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실행인데, 이 실행이 그냥 되지가 않고 여기에서 또 누가 이 셀프가 나를 붙잡고 늘어져요.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 얘가 좋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은
나 혼자서 실행하는, 내가 직접 실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열심히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행까지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계획을 아무리 짜면 뭐합니까? 기가 막히게 기획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면 맞짱 뜨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 또 마지막 단계 보겠습니다. 실행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로 끝났어. 나는 했어. 내가 계획한 거를 다 실행했어. 그랬더니 막 뿌듯해 죽겠어.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했어. 너무 뿌듯해. 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 마지막의 결론이 얘가 되게 중요해요. 결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뤘어? 그걸 해냈어? 이게 됐어? 안 됐어? 여기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훌륭한 거죠. 내가 목표와 목적을 잡고 계획과 기획을 훈련해서 실행까지 했는데 이게 돼버렸네. 내가 이번 연도 안에 유튜브를 해갖고 1만 명의 구독자 수를 모이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실행을 똑같이 했더니 이게 결과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나와버렸네. 그럼 그 다음은 뭐를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짓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거를 선순환이라고 해요. 저 위에서부터 계속 했었던 거를 계속 라이프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피드백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은요, 어떤 강의를 듣고 나한테 그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가 아니에요. 피드백은요 공학 용어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좋을 때 입력값으로 다시 넣는 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에는요, 이 짓을 계속하면서 유튜브를 얘기해드리면 맨 촬영하고 AI 돌리고 뭐 했던 과정이 일주일에 이틀을 했었고, 이 이틀에 소요된 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이게 만족돼서 계속 그 행동을 했더니 4시간으로 줄고 3시간으로 주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잉여 시간이 생기면서 저 위에 목적과 목표를 변경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스케일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목표가 정확하게 더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 근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은 결과는 그래도 난 실행했는데 왜 안 되지? 또 해. 계속해. 그럼 그건 무슨 순환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악순환이에요. 절대 그 짓을 계속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 과정, 목표가 너무 크게 잡았나? 안 그러면 기획과 계획을 너무 엉터리로 내가 잡았나? 안 그러면 내가 실행을 잘 못했나? 아니면 내가 중간중간에 이벤트적인, 문제적인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못했나를 정확하게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분석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돌리는 작업이 여기도 바로 AI가 활용이 됩니다. 결과 분석할 때. 그래서 GPT는 유료 버전 가면 추론을 정말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결과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이런 것들도 AI랑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요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셔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보시면은 선순환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셀프, 즉 나를 찾아서, 제대로 된 나를 찾아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물건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넣으셔도 됩니다. 아이템을 하나 넣어놓고 이 아이템의 본질이 정말로 훌륭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정직하고 자신있게 내놓을 아이템인지, 사업가면. 안 그러면 여기에 나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엄마인 나를 넣어도 돼요. 나를 넣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 이거를 설정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기획과 계획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실행을 하시고, 결과 분석이 충족됐을 시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을 시에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가 인문학적으로 원하는 것들도 있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도 있고, 건강을 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아주 훌륭하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도 이 행동을 계속 해야 하고, 얘가 본질을 업그레이드 시켜놨다면
뭐 원하는 것들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과 계획을 하셔서 결과까지 분석을 하셔서 내 인생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성과를 내보시면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는 성과가 좀 운이 좋게도 잘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일을 정말 하게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이 알고리즘을, 이 선순환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서 그냥 AI가 아닌, 그냥 퍼스널 브랜딩이 아닌 성공을 갖고 있는 성과가 좋을 만한 알고리즘을 낀 이런 뭐라고 해야 돼? AI 퍼스널 브랜딩을 꿈꾸면서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이 깊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비도 오고 많이 오셔서 감사도 드리는데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고 이 알고리즘이 하나 탄생하기까지는 한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문학적인 요소를 제가 강의할 거는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우뚝 서야 내 아이도 내 가정도 일어날 수 있고 내 회사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변해야 내가 무언가를 진행해 나가야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 제가 정의를 내렸냐면요. 웹자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질을 지켜내는 용기를 갖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이끄는 성공 알고리즘을 탑재한다면 우리는 모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웹자보에 네이밍, 여기 플래카드도 되어 있죠. 성공하는 리더라고 하면 왠지 리더만 와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걸렸어요. 근데 초증강 개인 시대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그 개인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개인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한 개인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개인이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다루는 게 리더가 아니고 이제는요. 이런 유튜브나 인스타나 커뮤니티에서 소통하면서 인정받는 것도 굉장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장착하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인플루언서처럼 나는 못합니다. 저는 이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많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관종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는 통계 결과를 아십니까? 인스타는 물론이고 인플루언서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입니다. 왜? 비접촉이잖아요. SNS가 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발굴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을 노출한다는 거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영향력과 역량을 개발하려면 나에 대한 나의 본질을 알아서 나의 특장점을 개발해야지 나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더라고요. 약점을 개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하나가 나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해요. 이게 옳고 그른 거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면 고칠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모두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 이게 26년 이제 증강된 개인이 되어서 AI 퍼스널 브랜딩에 도전한 여러분들을 이제 격하게 응원한다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괜찮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듣는 정치를 넘어 직접 말하는 여성의 정치로. 목소리가 작다는데 제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듣는 정치를 넘어 직접 말하는 여성의 정치로.